여기까지 알면 돈을 못 버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맥칼프의 법칙이 무서운 점은 콘텐츠 한 개가 터지면 매출이 급상승해요. 전 블로그에서 하나 터져서 그때 처음으로 주문건이 하루 1000건이 넘었는데 그때 밤새도록 택배 싸면서 이 법칙의 힘을 몸으로 체감했습니다. 저는 한때 개인회생까지 몰렸다가 마케팅을 제대로 배운 뒤 매출이 50배 넘게 성장하였습니다. 7년 연속 네이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100개가 넘는 회사들을 컨설팅하였습니다. 또한 수천 명의 수강생들을 가르쳐왔는데 이 모든 걸 직원 없이 혼자서 하고 있고 이제는 기업이 아닌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 마케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형 브랜드 지휘관 스티브랜드 잡스입니다. 1일 1포스팅 하고 있죠? 1일 1포스팅 매일 하고 있어요. 근데 유입은 그대로예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늘긴 늘었어. 근데 수입은 안 늘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이미 해본 거 다 해봤을 겁니다. 제목 바꿔보고 키워드 조사하고 SEO 공부하고 그래도 뭔가 막혀있는 느낌이 들죠? 그럼 이런 생각 들죠? 이게 원래 이런 건가? 나는 이거에 소질이 없는 건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 거지? 근데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해 가세요. 유입고리. 이게 무슨 말인지는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1일 1포스팅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착각이 있어요. 글을 많이 쓰면 유입이 늘어난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정확히는 이렇게 말해야 해요. 연결되는 글을 많이 쓰면 유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연결이요? 갑자기 뭔 소린가 싶죠? 근데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카카오톡에 사람이 한 명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연결 가능한 사람이 없잖아요. 나 혼자니까. 메신저로서의 가치가 제로에 가깝죠. 근데 사람이 2명이 되면요. 연결 관계가 1개 생겨요. 5명이면 10개, 12명이면 66개. 신기하죠? 사람이 12배 늘었는데 연결 관계는 66배로 늘어요. 이게 metcalfe의 법칙입니다. 원래는 통신 네트워크에서 쓰던 이론이에요. 사람이 많이 연결될수록 네트워크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전화기 한 대만 있으면 쓸모가 없지만 전화기가 10억 대가 되면 가치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것처럼요. 저는 이 법칙을 콘텐츠 마케팅에 다르게 적용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아니라 아이템, 제품이죠. 아이템과 콘텐츠의 연결, 이게 핵심입니다. 콘텐츠 한 개는 유입고리 한 개. 지금 여러분이 하는 1일 1포스팅은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템과 콘텐츠의 연결이 1개짜리. 예를 들어 맛집 블로그를 운영하는 20대라면요. 아마 지금 이렇게 쓰고 있을 거예요. 홍대 혼밥 맛집 추천. 이 콘텐츠가 만드는 유입거리는 딱 1개예요. 혼밥 하고 싶은 사람이 검색할 때만 들어와요. 그 이상이 없어요. 근데 같은 맛집 정보를 다르게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혼밥이 어색한 사람을 위한 1인석 맛집. 데이트 전날 밤 식당 검색하는 20대 남자를 위한 추천. 효도, 이번 주말 부모님 모시고 가기 좋은 1시간 이내 맛집. 기념일, 인스타 감성 남자친구가 예약해놓은 척하기 좋은 레스토랑. 장소, 주말에 혼밥하기 좋은 가성비 좋은 강남 식당. 같은 맛집 정보예요. 근데 연결하는 키워드를 바꿨더니 유입고리가 1개에서 5개로 늘어났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연령, 상황, 인원수, 구성원, 장소 등에 따라서 이게 무한대로 확장이 가능해요. 30대 혼밥, 1인, 직장인, 점심, 강남. 어마어마하게 조합할 수 있죠. 이게 전부 유입고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연결이 5개면 10개의 고리, 12개면 66개의 고리. metcalfe 법칙이 그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유입을 가장 빠르게 늘리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키워드가 많은 주제를 골라라.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콘텐츠 주제를 한번 보세요. 혹시 키워드가 딱 하나만 붙는 주제 아닌가요? 혼밥 맛집은 혼밥이라는 키워드밖에 없어요. 근데 데이트 전날 밤 남자가 검색하는 맛집, 이건 어때요? 데이트, 남자, 저녁, 분위기, 예약 같은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달라붙잖아요. 콘텐츠를 기획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콘텐츠에 연결 가능한 키워드가 몇 개인가? 1개라면요? 다시 기획하세요. 최소 3개에서 5개 이상 붙는 주제를 골라야 해요. 그래야 맥칼프의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노가다 1일 1포스팅이 아니라 고리가 늘어나는 1일 1포스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콘텐츠가 12개일 때 연결고리가 66개라면 내 콘텐츠가 100개가 된다면 유입도 엄청나지겠죠. 여기까지 알면 돈을 못 버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맥칼프의 법칙이 무서운 점은 콘텐츠 1개가 터지면 매출이 급상승해요. 전 블로그에서 하나 터져서 그때 처음으로 주문건이 하루 1000건이 넘었는데 그때 밤새도록 택배 싸면서 이 법칙의 힘을 몸으로 체감했습니다. 2번째, 여러 곳에서 떠들어라. 이것도 연결의 이야기예요. 내 글의 타깃이 직장 다니는 30대 여성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생각해봐야 해요. 아침에 출근할 때는 어떤가요? 지하철에서 집중력이 낮아요. 짧고 자극적인 거 소비하죠. 인스타 릴스, 유튜브 쇼츠. 이 타이밍에는 오늘 써먹을 수 있는 정보 형태로 짧게 뿌려야 해요. 점심에는요, 여유가 생기고 탐색 욕구가 올라와요. 맛집 검색, 쇼핑을 하는데 장바구니에다가만 담아놔요. 블로그 리뷰를 보고 이 타이밍엔 추천 리스트형 콘텐츠가 잘 먹혀요. 퇴근하고 나면요, 피곤하고 자기 보상을 원해요. 유튜브 롱폼, 인스타 벽타기하고 쿠팡에서 또 쇼핑하고 이때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거 쇼핑하는 거예요. 이때는 나를 위한 소비,
감정을 건드리는 콘텐츠가 효과적이에요. 자기 전에는요, 감정이 민감해지고 갑자기 자기 개발 욕구가 올라와요. 이럴 때는 깊이 있는 롱폼 콘텐츠, 사이드 잡, 부업이라고 하죠. 퍼스널 브랜딩 관련 내용을 읽어요. 이런 깊이 있는 콘텐츠가 잘 먹히죠. 이걸 왜 말하는 거냐고요? 같은 타깃이라도 시간대별로 다른 플랫폼에서 소비하는 걸 알아야 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한 곳에서만 외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블로그 하나만 또는 인스타 하나만. 그러면 그 플랫폼에서 그 타이밍에 검색하는 사람만 잡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한계인 상태로 아무리 열심히 써봤자 한계가 있는 거죠. 같은 콘텐츠를 시간대별 플랫폼에 맞게 변형해서 올리는 거예요. 롱폼 블로그 글 하나를 쓰면 아침용 쇼츠로 만들고 점심용 추천 리스트로 만들고 취침 전 자기개발 뉘앙스로 다듬어요. 이게 연결고리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예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만 했어요. 많이 쓰면 알아서 유입이 늘 거라고 착각했죠. 형광색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무리 써도 같은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한정된 키워드로 한정된 플랫폼에서만 외치고 있었으니까요. 연결고리가 한계인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유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가 없어요. 선형으로만 증가하는 거죠. 근데 연결고리가 5개, 10개, 12개로 늘면 메칼프의 법칙에 따라 유입이 폭발적으로 커질 수가 있어요. 보라색 보시면 돼요. 이게 1일 1포스팅 열심히 하는 사람과 실제로 유입이 폭발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노력량이 아니에요. 연결고리의 수가 다른 거예요. 저는 이 법칙을 깨닫고 한 번도 1위를 못한 상품이 없습니다. 7년째 네이버 쇼핑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보니 1% 상위 판매자들은 다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정리해볼게요. 메칼프의 법칙을 원래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하는 이론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콘텐츠 마케팅에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아이템과 콘텐츠의 연결수가 늘어날수록 유입고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지금 당장 할 것은 두 가지예요. 지금 쓰려는 콘텐츠에 연결 가능한 키워드가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1개면 다시 기획하세요. 최소 3개에서 5개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타깃이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어느 플랫폼에서 소비하는지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맞게 뿌리세요. 이거 막상 해보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근데 이거 안 해보고 포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영상 다 보셨으면 지금 당장 하나만 해보세요. 지금 쓰려던 콘텐츠 제목에 키워드를 얼마나 더 붙일 수 있는지 5분만 고민해보세요. 나중에 해야지 이러지 마세요. 나중이라고 미뤄둔 그날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명심하세요. AI 시대에 팔리는 글쓰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큰 돈을 법니다.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나만 모르는 상태로 지금 월 500 버는 거에 만족하고 있다면 1년에 6천만 원씩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주제랑 플랫폼 찾는 것까지 알려드렸고 뒤로 더 자세한 내용이 많은데 내용이 길어지니 나머지는 앞으로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제가 전자책으로 만들어놨으니 미리 궁금한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상위 1% 판매자들이 도대체 뭔 짓을 하길래 월 1억씩 벌어대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